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정책론 제11강 지역화폐의 발행액과 할인율에 대한 의사결정 제1편 개념적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제가 지역화폐 강좌를 한 달 반 만에 올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와 감염병 위기와 리질리언스 이런 강의들도 좀 만들고 다른 여러 가지 좀 업무들이 밀려서 좀 늦게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지역화폐 정책은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에 이제 국정과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제를 국정과제를 해야 될 것이냐를 논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담당 과장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단지 5천억 원만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5천억 원 정도의 재정 사업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0조를 지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죠. 5천억 원의 재정 소요로 실제로는 10조를 지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각 지자체가 할인율이 당시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평균 지자체 할인율이 한 5% 정도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할인 차액만큼은 이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제 부담을 하고 있었었죠. 그것을 만약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걸 국정과제로 지원해서 국비를 지원한다면 그 할인 차익만큼을 예컨대 할인율이 5%니까 이제 5천억 원을 5%로 나누면은 대략 전국 각지에서 10조 정도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발행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5천억 원으로 10조를 만든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지렛대 효과, 조그만 힘으로 큰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죠. 그렇죠?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화폐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죠.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발행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인데요. 과연 이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최신 국가 통계를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소상공인은 사실 법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사실 자영업자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국가의 고용 상태를 봤을 때 피고용자냐 아니면 스스로를 고용하는 형태의 자영업자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따질 때는 전국에 약 32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존재하고 자영업자로 치자면 통계가 약 570만 명 존재합니다. 그 연간 평균 매출액을 보자면 소상공인이 2억 3,500만 원 정도, 자영업자의 경우는 제가 평균 매출액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연간 평균 영업이익으로 보자면 약 3,4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영업자가 5,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9조 원, 그리고 33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이죠. 약간의 이제 그 통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약간 숫자가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대략 한 100조에서 300조 정도의 이 영업이익을 창출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어떤 세전 소득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정도를 남겨서 자신의 인건비로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를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즉 자신들의 소득이라고, 노동소득이라고 본다면, 만약 우리가 10조의 매출을 더 얹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만큼 영업이익이 10조가 그대로 다 올라가진 않겠지만 대략 그대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들의 영업이익을 약 3%에서 10%,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의 소득을 최소 이제 한 3%에서 한 10%까지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억 원의 재정 사업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이 정도 올린다 한다면 이게 엄밀한 수치는 아니지만 엄밀한 수치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좀 계산을 엄밀하게 해봐야겠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니까 뭐 상당히 좋은 효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한다면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100조까지도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발행 규모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발행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시 정책적 의사결정은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 즉 다시 말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총 거래 규모를 감안해야 된다. 방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전체 사이즈가, 경제 사이즈가, 거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역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사전에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소득을 감안해서 소득 증가율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아까처럼 할인 차익과 같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니까 그런 재정 소요액을 고려해서 대체로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상한을 정해서 이제 양자를 조화시키도록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100조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 사실상 이 지역화폐가 모든 거래를 다 지역화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굉장히 요원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거래 관행에 있어서 현금의 결제 비율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나 아니면 지역화폐의 결제 비율이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을 관찰해서 그에 따라서 지역화폐가 적절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발행 규모를 정해서 유통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 발행 규모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제 할인율 결정 시 고려사항은 무엇이냐? 발행 규모를 아까 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첫 번째는 전체 거래 규모 중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 발행 규모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재정을 어느 정도나 투자해서 이 지역화폐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재정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이 할인율에 관한 얘기인데요. 참고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발행액이 많아지면 이제 할인율도 좀 커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발행액이 크다는 얘기는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정책적인 이 푸시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재원 투자를 통한 어떤 할인율을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행액이 커지면 그것들을 다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그것들을 다 쓰기 위해서,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높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할인율을 그럼 얼마나 높여야 되느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처럼 이 발행 규모를 좀 감안해서 할인율을, 그리고 예산의 투입 가능 규모를 감안해서 할인율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이 했던 질문은 좀 이론적으로 뭔가 적정 할인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미시경제 모델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공통적인 얘기들은 결국은 그것을 이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에 적용시켜 본다면 결국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라는 것은 할인율을 조금 높이거나 낮췄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예컨대 할인율을 조금 높인다면 한 1% 정도 높였을 때 추가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추가적인 효과는 얼마가 발생하냐. 그랬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최소한 추가적인 비용보다는 같거나 큰 수준까지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재정 소요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 편익은 지역화폐 유통이 더 늘어나서 생기는 일종의 뭐 경제 활성화 효과 내지는 소득 효과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사실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제가 많이 하는 이 연구 용역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처음에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연구 용역을 뭐 진행을 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몇 개월씩 기다려서 이걸 추진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한계 편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일단 이 할인 차액을 과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나 부담할 것이냐, 이제 그 가용 재원을 놓고 결국은 우리가 할인율을 정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할인 차액은 매년 이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매년 그만큼 재정 소요가 매년 연간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할인율을 또 이렇게 한 5%씩 주다가 또 어느 날 내년부터는 할인율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유인이 떨어져서 사용량이, 유통량이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할인율은 한번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들어가는 지자체의 재정 역량을 감안해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계 편익을 구할 수 없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 점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 편익을 우리가 숫자로 명확히 찍어서 이 정도다 라고 이제 1% 높였을 때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만 효과는 이 정도로 커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한 1% 정도 높였을 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뭔가 정량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성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할인율을 좀 높이 가져갔을 때 시장에서 얼만큼이 더 팔리고 그만큼 소상공인의 매출로 얼마가 더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피부에 느끼는데 동시에 또 한 느끼는 것은 유통량이 늘어나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통 질서가 교란되는 것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예컨대 이제 유통 질서가 교란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쓸 데가 많이 없으니까 화폐의 유통량에 비해서 실제로는 가맹점의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별로 쓸 데가 없다는 이런 불평과 민원이 이제 증가하면서 또 이 시군구청은 또 그런 것에 대한 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맹점을 좀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경향들이 있고 혹은 뭐 불법 유통, 깡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목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무리하게 가맹점을 확대해서 뭐 가맹점으로 받지 않아야 될 대형마트 같은 것들을 이제 섣불리 받게 되면 또 그만큼 정책 효과가 희석되고 또 불법 유통이 증가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될 이 경제적인 이익이 특정 깡업자에게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정책 효과가 나빠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쓴다고 그만큼 정책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어떤 효과 측면에서 이런 시장들을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할인율들을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불법 유통의 개연성이 높을수록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과다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제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사실상 여태까지는 뭐 지역화폐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상공인의 이 거래 규모에 비해서 뭐 지역화폐를 뭐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뭐 대체로 출발할 때 뭐 0. 몇 %대에서 출발해서 몇 년 지나도 뭐 2% 3% 정도의 발행 그 정도를 이제 지역화폐로 유통하는 정도의 발행 규모밖에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 정도에서는 사실 뭐 발행 규모를 이렇게 크게 늘리지 않아도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지역화폐를 과다하게 이제 발행을 하고 할인율도 굉장히 높이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랬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없지 않아 조금 드는데요. 과연 정말 그게 과다한 것이 맞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정책이고 또 그만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번 도입한 이후에
좀 과다하게 욕심을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유통 규모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이 한계 편익이 이 체감하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 전에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것이고 이제 마일리지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과대한 할인율보다는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마일리지도 뭐 재정 소요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정 유통 같은 거는 좀 상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편의 개념적인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어떻게 발행 규모를 결정하고 어떻게 할인율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 댓글과 코멘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